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노연서라고 합니다. 뭔가 유튜브에 이렇게 본명을 말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음성이 제대로 잘 풀리겠죠? 저는 이제 지금은 2026년 6월 29일이고요. 저는 다음 학기 2026년 2025년 2학기에 독일로 단기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이게 단기 유학을 가려면 보통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2천만 원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미래에셋 장학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셋 장학재단에서 박현주 재단,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결국 그 장학금 덕분에 7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고 조금 마음 편하게 단기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에셋 장학금에 대한 합격 후기와 파견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뭔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기 유학을 처음 관심 있으시거나 가시려고 하는 분들께 좀 꿀팁 같은 거를 지금 단계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꿀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GPT한테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화면을 쳐다볼 수 있다는 점. 여기 이렇게 노트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고 약간의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을지 GPT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진짜 단기 유학을 가게 되면은 금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졸업 시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졸업이 늦춰도 괜찮은가, 뭐 학사 일정이 꼬여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사실 저는 저도 고민이 많아서 원래는 단기 유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 졸업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내가 언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놀러 다니면서 해외에 살아보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21학번이고요. 한 학기 휴학을 했지만 해서 지금 8학기까지 마친 상태고 다음 학기가 9학기예요. 그래도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원래 10학기가 정규 학기여서 그렇게 뭐 늦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나름 제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혹시 단기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단기 유학을 가시는 분들께서는 꼭 미리 이 영상을 확인하셔서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7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미래에셋 장학생을 알게 된 건 선배들 덕분이었어요. 저희 학교 자체가 단기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고 갔다 온 친구들이 또 단기 유학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인데요. 이제 얼마 드냐 이런 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2천 원 중반대를 어디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생이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미래에셋 장학생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미래에셋 장학생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뭐 다른 장학생들처럼 소득분이나 성적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박현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한테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글로벌 역량을 함양시키자.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가져오자. 라는 목적으로 되게 선한 목적으로 생긴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장학금과 달리 정말 열정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기준이 8분이라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이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9, 10분이 분들은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득분이 8분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혹시 이 장학금에 이제 관심이 갖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래에셋 장학생은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제 지원서를 봐볼게요.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장학 모집에 들어가면 시기가 되면 공고가 뜹니다. 뭐 학교에서 메일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보셔야 될 수 있는데 찾아보시면 제 공고는 저는 2025년 4월 22일에 지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지원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4월 22일이 제출 마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2학기에 단기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그 전 대략 4월 중순 정도에 마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강하고 단기 유학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해외교환 장학생 중에서 이공계열로 지원을 했고요. 여기 다양한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전공의 계열에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복수 전공이신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자기 상황에 맞는 장학금을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국적과 장래희망을 쓰게 되어 있고요. 소득분이 당연히 써야 되고 증빙자료와 학력사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혹시 학점에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독일 드레스덴으로 단기 유학을 갈 예정이고요. 혹시 독일 드레스덴 사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좋은 정보를 아시는 분이나 혹시 만약에 이번 학기에 같이 드레스덴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교류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총 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본인을 자유롭게 소개하되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하세요. 두 번째는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계기와 미래학생 장학생으로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세 번째는 본인의 장래희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교환학생의 경험이 해당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네 번째는 교환학생 중 예상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 거의 한 500에서 700자 정도로 내용을 작성하는 거였고 저는 생명과학이랑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 또 전기전자를 부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융합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고 또 융합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학문이나 근본에 대해서 융합같이 얕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약간 넓은 분야를 어우르게 되면 한 분야에 대한 깊이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학으로 유명했던 독일이라는 학교와 또 여러 대학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드레스덴이라는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고요. 제 지원서는 전반적으로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 공과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국가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제가 그걸 통해서 제 진로적으로 어떤 걸 얻고 싶은지를 명확히 시어스를 했었고요. 제가 그냥 지원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그래도 나름 놀려고만 지원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쓸 때는 진심을 다해서 내가 그 나라와 그 국가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특히 면접이 AI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다른 대회 도중에 면접을 하게 돼서 되게 급하게 봤는데 질문들도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이게 언급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서 정확한 질문은 언급을 못하겠지만 단순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와서 막
예상 붙이면 빡 뽑아서 준비하는 것보다도 내가 단기 유학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라나 그 국가 아니면 그런 단기 유학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환학생을 해서 가게 되면 막 보통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그 문화 속에서 저의 반응 같은 걸 좀 보고 싶고, 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보고 싶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 국가였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부분이 많고 베를린처럼 자유로운 도시의 이미지도 있고, 사실 드레스덴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드레스덴 다녀온 친구들이 되게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곳에서 지내는 삶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유럽이라는 그런 아예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서 사는 삶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명과학이나 사실 기계과학 이런 근본적인 과학들이 굉장히 발전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학문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아보면서 체험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단기 유학의 가장 큰 목표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현지인들과 어울려보기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전 장학생으로서 지금 사실 이 영상도 특파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영상인데요. 사실 특파원이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단기 유학 생활 동안 느낀 점이나 아니면 제가 단기 유학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 사실 정보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단기 유학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비 장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 유학을 가더라도 다 같은 나라나 같은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독일, 그 안에 드레스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영상 찍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시간이 늦고 피곤한 상태여서 텐션이 전반적으로 낮고 목소리도 작고 하지만 앞으로 영상에서는 좀 더 재밌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MBTI가 ENTJ인데 ENFP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재미없더라도 앞으로의 영상들을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에세 장학금뿐만 아니라 단기 유학, 아니면 사실 저는 느낀 게 진짜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라서 단기 유학 가서도 생각을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앞으로 책을 읽던가, 아니면 또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 보스텍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생각,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면 왜 사는가, 행복에 대한 생각까지 다양한 생각, 그리고 또 제가 꿀템들을 추천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약간 강요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꿀템들을 늘 쟁여놓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언니랑 사이가 진짜 좋고 언니랑 진짜 재밌게 놀거든요. 그래서 언니와의 일상도 한번 공유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언니와의 유럽 여행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 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미래에셋 장학금은 제가 댓글이나 캡션에 관련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박현주님께 이런 선한 의도로 좋은 장학금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 접하셔서 나중에 해외 경험을 할 때 조금이라도 부담 줄이시고 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한 영상 2개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그때 판단해주세요. 그때 재미없으면 저랑 안 맞는 거고, 아직은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